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춘복이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죽음의 바람을 느낀 썰. 안녕하세요. 개보거님, 개보거 유튜브를 떠났다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와서 지루한 출퇴근을 썰랑썰레와 함께하는 한 시청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여 년 전. 자대 입대한 지 2달 된 신병이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격장을 관리하는 병사가 되었죠. 이건 나중에 써야 되는 날이 오면 썰을 풀겠습니다. 뭐죠? 약간 군대에서 숨겨야 되는 그런 건가? 사격장 관리. 아, 발음이 되게 어렵네. 사격장 관리라는 직책을 맡게 되며 저의 사수, 본인 이렇게 2명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격장 관리라는 게 딱히 어려울 건 없었어요. 통제실엔 통제 컴퓨터가 안 돼 있고 거기에다가 통제관이 관역이 올라오는 패턴을 말해주면 그것을 입력해서 관역이 순서대로 올라오고 명중하는 카운트를 기록하는 일이었죠. 아, 그 멀중가중 할 때 그 컴퓨터도 다 뒤에서 통제하는 거였군요. 통제 컴퓨터가 있는 거였구나. 저는 그냥 버튼 눌러 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하긴 그것도 통제구나. 관역이 너무 많이 맞으면 구멍이 크게 뚫리며 표적지를 좀 바꿔줘야 되고, 표적지를 일으키는 장비가 고장나면 원인 분석해서 고치고, 하계 정비 때는 풀이 너무 올라와서 표적지가 잘 안 보이니까 예초 작업도 해야 됐죠.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네. 장비가 대당 20kg 정도인데 그거를 메고 산등선을 타는 거는 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사수 한 명이 영창에 가게 됐어요. 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역장이라는 게 저희 부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대가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다른 부대가 사격장 이용 시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죠. 그로 인해 부대로 저희를 태우러 오던가 아니면 간부님 한 명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 부대의 사격이 끝나고 지그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약간 어 안 좋은 감정이 있네. 지그들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부대 연락해서 데리러 오라 해라는 식으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당시 병사 2명 태우러 갑자기 배차 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둘이서 걸어서 무사히 복귀하니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사격장이 부대 내에 있는 데가 있고 외에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우선은 부대 내에 있으려나?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면 외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튼 사단이면은 뭐 차 타고 이동할 만하기도 하죠 뭐. 처음에 일탈의 시작은 부대와 사격장 사이에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 외부 맞았네. 거기서 싸제 담배를 사기 시작했죠. 위병소야 얘네들 맨날 들락날락하는 애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검사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뭐 싸제 담배 피는 게 뭐 큰 죄인가 하고 나중에는 웃돈을 받고 팔고 상급 병장들에게 웃돈을 주고 팔았죠. 사수가요? 아, 본인은 아니시래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근데 이게 일탈을 하다 보니 간땡이가 커졌습니다. 이 미친 사수놈이 휴가 복귀 중에 사격장을 들려서 휴대폰을 숨겨놓고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헉, 몇 년 전이라고 했지? 20년 전. 20년 전이면은 저랑 같이 군 생활했을 텐데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그 죄였죠. 뭐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만. 전 당시 이병 짬 찌끄레기라 병장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일 하면서 업무나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부대 사격 중 통제실에서 뜬금없이 벨 하나가 울립니다.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당시 통제하고 있던 타부대 중대장, 타부대 대대장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며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둘 다 휴대폰을 보고 나 아닌데? 어? 아씨,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마주치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니 통제실 컴퓨터에서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니 병장놈이 쓰던 휴대폰을 제어실 컴퓨터 안쪽에다가 짱 박아놨는데 끄지도 않고 매너 모드도 안 하고 그 상태로 넣어놨는데 그게 울린 거죠. 당시 타부대 대대장은 추궁을 했고 병장놈은 순순히 인정을 했고 저희 부대에 당장 전화해서 간부님 홀라벌떡 뛰어오고 만창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수의 빈자리를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한 명은 통제실 제어, 한 명은 사격 중 기계가 고장나면 조치를 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대부분 사격 중에 고장이 나는 부분은 뻔합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센서인데 잘못 쏴서 총알이 센서를 맞춘 거예요. 그날도 사격 중에 밑에 간부가 통제실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중대장님! 4사로 250m 표적 아무리 맞춰도 넘어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사약병 가서 확인해봐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센서를 하나 들고 표적지 쪽으로 달려갔죠. 가서 보니 역시나 선이 끊어져서 센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제 얼굴에 바람이 느껴지며 영화에서나 듣던 총알이 스쳐가는 하는 효과음과 함께 동시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민첩성이었죠. 결혼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읽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스쿼트 220kg에 3대 500은 거뜬히 넘는 몸이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니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찔끔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데 저 멀리 통제실에서 마이크로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사격병! 야!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간신히 한 손만 들어 보였습니다. 맞은 줄 알았겠다. 한 손만 들고 있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니 통제실 마이크에 야 어떤 스키야! 라면서 중대장 목소리가 들렸고 살아있던 모든 인원이 총기를 내려놓게 한 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나 대가리 막아! 어떤 새끼야! 라는 대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간부들이 줄줄줄줄 뛰어 올라오더니 넘어져 있는 저의 몸을 더듬더듬거리며 부축해 세웠죠. 이 모든 게 5분 걸린 것 같았는데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어디 맞았나? 자네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면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 또한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서 네 라고 대답했죠. 사건의 전말은 사격 중지를 하고 나서 총에서 손을 띄어야 되는데 중대장이 손을 떼라는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격을 하던 인원은 그냥 표적지만 겨냥해 보려고 했는데 자동 반사인 건지 격발이 돼버린 거죠. 미친놈. 미친놈이네. 그냥 쏜 거 아니야 그냥? 통제실에 돌아와서 대대장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사격병 많이 놀랐지? 우리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미안하네. 근데 이게 알려지면은 나나 우리 병사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한번 눈 딱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응? 대대장이 부탁하네. 하는데 저의 바로 옆에선 대위가 맨 땅에 대가리를 맞고 있었고 밑에서는 전 대대 간부며 병사며 전 인원이 몇십 분째 낑낑대며 대가리 받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대대장이 사주는 짜장면에 탕수육 먹고 부대 복귀했습니다. 후일담으로 차에 타고 가며 상사분이랑 얘기했는데 제 체감으로는 바로 손든 것 같았는데 한참 동안 기척이 없어서 사로에 있던 간부 병사들이 전부 진짜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20년 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바람의 느낌이 기억이나 오금이 저릿저릿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춘복이 아빠님께서 야 그때 만약에 총을 제대로 쐈으면 이런 글도 못 남기셨겠네요. 사실 250m 안에서 총을 맞았다면은 상당히 좀 과한 그런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250m 안에서 관역 대신 사람이 맞았을 경우 피해 소총은 K2 5.56mm. 우선 당연하게도 우선 초속 900m 수준이고 와 초속 900m 1초에 1km 정도 가네요. 250m까지 날아가도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속도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머리, 가슴, 복부 같은데 중심부를 관통하는 장기 파열과 대량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팔이나 다리에 맞았으면 못해도 골절이나 조직 파괴, 대량 출혈로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이 받았을 겁니다. 오호. 살짝 스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맞았으면 치명상 혹은 그러니까 죽는 거죠. 치명상 혹은 영구 장애가 날 경우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네요. 야, 진짜 옆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아마 250m 어디에 지금 총알이 박혔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일까? 또 이거 AI한테 한번 물어보죠. 250m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옆으로 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총알이 지나갔다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옆에서 총알이 지나간 거야. 수미터에서 좁게 보면 1미터 안으로 지나간 거래. 바람까지 느껴졌으면은 1미터 안에서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대요. 진짜 죽다 사는 거네. 이거 그냥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평생 사달라 그랬어야 되는 거 약간 아쉽습니다. 이건 진짜 죽다 살아난 거라 이거는 좀 홍군형이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통제 우선 대대장이 아마 진급 때문에 뭐 저렇게 했겠지만 저런 거는 군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됐었지 않나. 왜냐하면은 저게 재차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게 없거든요. 특히나 중대장은 약간 삐리하네요. 저기 우리가 알지만 총 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서 거의 대부분 까불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신 못 차리면 실제로 조인트를 맞거나 머리를 한 대 맞아요. 보통 저는 군대에서 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옆에 있는 사수였나가 말을 좀 못 알아들었어요. 귀가 나갔는지. 바로 와서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발로 갔다가 그 모자 쓰고 있는데 그걸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다들 경색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야. 그때가 그 발로 찬 게 하사였나 중사였나 그러는데 중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행보관은 아니었고 뭐 같이 도와주러 올라갔던 중사였나 그랬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죠. 그 정도로 병사들은 잡아 놓고 올라가면서 이 명령권자가 저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여튼 살아서 다행입니다. 살아서 이런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셨다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닉네임도 춘복이 아빠로 해 놓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정말 다시 한번 다행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바.